안녕하세요. 목요일 담당 썰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 나이키에 이어서 에어조던 시리즈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어조던은 마이클 조던을 위한,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보증하는 신발 및 의류 브랜드입니다. 과거에는 나이키의 브랜드였으나 현재는 조던 브랜드가 나이키 산하의 독립 브랜드로 분화하면서 조던 브랜드를 통해 발매되고 있죠. 에어조던은 1985년에 처음 발매되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발매되고 있으며 마이클 조던이 NBA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발매하고 있죠. 또한 조던 브랜드는 팀 조던으로 운동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 선수들의 시그니처 상품들과 신발 외 다양한 의류, 용품들도 발매하고 있죠. 이들 제품들은 기존 조던 넘버링 모델에서 일부 요소나 컨셉을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넘버링 시리즈에 비하면 평가가 짠 편이죠. 마이클 조던이 첫 번째 은퇴 이후 야구로 종목 전환을 했기 때문인지 야구화도 제작하고 있고 미식축구화, 트레이닝화, 러닝화도 생산 중이죠. 2018년부터는 파리 생제르맹 FC의 유니폼 스폰서로 나서며 축구에도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에어조던이라고 하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처음에는 나이키에서 에어조던의 제작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의 에이전트 데이비드 포크는 조던이 가진 상징성과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나이키 대표였던 필 라이트에게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수석 디자이너였던 피터 무어에 의해 에어조던 1이 탄생했습니다. 5년 동안 25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던 조던은 광고 협찬의 대가로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고 1987년엔 7년 계약과 함께 한 켤레당 인세를 지급받는 VIP가 됐습니다. 에어조던 1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흰색과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이 배합된 제품으로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에어조던은 NBA에서 슈퍼스타로, 아니 전 세계에서 스포츠 스타로 인정받으려면 자기 자신의 시그니처 농구화 또는 자기 이름을 딴 스포츠 용품이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농구 선수였던 하킴 올라주원처럼 선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시그니처 발매를 거부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스포츠 스타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나이키에서는 에어조던 외에 코비, 르브론, 카이리, 준프릭 등의 농구 선수들의 시그니처 슈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어조던은 어떤 모델이든 간에 출시될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동원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에어조던 1에서 10까지의 모델의 경우 당대 최고 기술이라고 해봤자 8, 90년대 기술이고 신발 자체의 내구도 그리고 가격 등을 고려해보면 현 시점에서는 실제 농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마이클 조던 본인도 라스트 댄스라는 넷플릭스 다큐에서 1998년 간만에 에어조던 1을 신고 경기하다가 발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다고 회상하기도 했으며 프로농구 선수들이 가끔 1에서 10 사이의 모델을 신고 경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두 시합 정도만 착용하며 심한 경우는 경기 중 한 쿼터만 신고 다시 현 세대 농구화로 갈아 신고 나오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키에서도 레트로 모델은 이제 말이 농구화지 2021년 현재로서는 아디다스 슈퍼스타처럼 그냥 농구화 라인업에서 파생된 패션 운동화 라인업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 일례로 아예 에어맥스, 에어포스 계열과 함께 대놓고 상품택에 에어에 관한 경고 문구 중 이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다가 에어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AS 불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죠. 즉 에어조던 시리즈를 신고 운동하다가 에어가 파손되어도 이는 6개월 보증기간 경과에 무관하게 보증 제외사항이란 이야기입니다. 진짜 농구화 라인업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이내라면 운동하다 에어가 파손되어도 교환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때 에어맥스, 에어포스, 에어조던 이 신발들을 신을 때에는 점프나 달리기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걸을 때도 조심조심 신어야 몇 년 이상 신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죠. 뭐 아예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자주 사겠다면야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말이죠. 다만 에어조던 11 이후의 모델부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전장 에어,
혹은 줌웨어 등의 현재의 농구화와 별다를 것 없는 기술들이 적용되었고, 그 덕분에 2021년 현재도 수많은 NBA와 기타 프로농구 선수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특히 11부터 14, 28 이후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격 문제는 따라붙지만 애초에 NBA 선수가 되면 별로 신경 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려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웬만한 이름 있는 선수들은 개인 스폰서로부터 농구화를 계속 지급받으며, NBA 팀들은 그와 별개로 아예 팀 단위 계약을 해서 소속된 무명 선수들도 신발을 무료로 제공받기 때문에 경기용 신발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NBA 선수들은 같은 농구화를 두세 경기 정도만 신는 게 보통이고, 아무리 오래 신어봤자 4-5경기 이상을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용 농구화의 내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술력의 발전으로 2010년대 이후 출시되는 레트로 모델들은 에어의 내구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아예 아웃솔 전체를 에어 쿠션으로 채운 제품도 나올 정도로 칼로 엄청 세게 찔러야 겨우 구멍이 나는 수준이니 뛰지도 말고 점프도 하지 말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죠. 물론 그래도 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뿐이며, 처음부터 기능을 중시하고 제작되는 최신 모델들의 기능성을 따라잡긴 어렵습니다. 무려 30개가 넘는 조던 시리즈 중에 오늘은 마이클 조던이 가장 좋아했다는 조던 7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팅커 헵필드는 이제까지 없던 가벼우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의 에어 조던 7을 만들었습니다. 에어 조던 8과 함께 아웃솔이 가장 예쁜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하죠. 신발 안쪽에 발을 감싸주는 덧신 형태의 장치인 허라치 핏을 삽입하여 에어 조던 7은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표방했습니다. 에어 조던 7을 신은 마이클 조던은 91-92 시즌을 휩쓸었고, 2번째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으며 6번째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전설의 드림팀 멤버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이처럼 마이클 조던에게는 의미가 많은 시리즈라 한때 조던이 가장 좋아했으며, 옷장에는 항상 에어 조던 7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니툰즈의 벅스 버니와 에어 조던 7의 CF를 찍은 것과 이후 나이키에서 스페이스잼 개봉을 기념하여 벅스 버니의 발 모양의 에어 조던 7을 전시용으로 만들기도 했죠. 또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명의 마이클, MJ와 MJ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마이클 잭슨의 잼 뮤직비디오에 조던이 카메오로 출연했을 때 신고 있던 신발이 바로 에어 조던 7 보르도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에어 조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농구화 컨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